안녕하세요. 노후산책입니다. 오늘은 말하면 무조건 후회하는 세 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해 본 적 누구나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면서 말의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오죠. 오늘 소개할 세 가지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화날 때 내뱉는 말입니다. 화가 나면 마음속에 있던 감정이 그대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죠.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내뱉는 말은 때로는 칼보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내뱉는 말은 더 큰 상처가 되곤 하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도 화가 나면 거침없이 나와버릴 때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김영수 씨는 40대 아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당시 김 씨는 아들이 회사에서 실수로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아들에게 몇 가지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대화를 피하려고 했고 김 씨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한마디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은 얼굴이 굳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김 씨는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한동안 단절되었습니다. 김 씨는 몇 번이나 아들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돌릴까도 했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평생 아버지의 권위를 지키며 살아온 김 씨에겐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중재에 나서 당신도 아들한테 사과해.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어렵게 아들에게 다가가 아빠가 말이 좀 심했지. 미안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일이 가끔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10초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10초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말과 행동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는 몸의 반응부터 제어해야 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럴 때는 자리를 피하거나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될까를 미리 정해놓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절대 하지 않을 말. 예를 들어 넌 왜 항상 그래?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같은 말은 금지어로 설정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 경계를 정해두면 화가 났을 때도 순간적으로 그 말을 떠올리고 스스로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말을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화날 때 잠시 멈추고 내 마음속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아닌 내 안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어 불필요한 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관계를 해치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10초 법칙을 꼭 실천해 보시고 화날 때 후회할 말을 내뱉지 않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의 흉보는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나눴는데 그 말이 꼭 빙글빙글 돌아서 내 귀로 다시 들어오더라는 경험 한두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 지인들 사이에선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대수롭지 않게 던진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박수정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다른 친구의 옷차림에 대해 요즘 따라 옷이 왜 저럴까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그 친구의 옷 스타일에 대해 몇 차례 농담을 하곤 했던 박 씨는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지만 문제는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같이 수다를 떨던 친구 중 한 명이 그 말을 전해버린 겁니다. 그 친구는 가벼운 농담 정도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옷차림의 당사자인 친구에게는 전혀 다르게 다가갔습니다. 며칠 후 그 친구가 박 씨를 따로 불러서 내가 옷을 그렇게 촌스럽게 입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박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고 당황한 나머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박 씨와 그 친구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던 산책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었고 박 씨는 괜히 신경이 쓰여 모임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박 씨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남의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내 앞에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중요합니다. 말이란 것이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화 중에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죠. 특히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분위기를 띄우거나 농담처럼 내뱉은 말이 문제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면 함부로 흉보는 말을 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들었다고 상상하면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말은 돌고 돈다는 옛말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앞에 없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 그 이야기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나 칭찬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 친구 옷 진짜 멋지더라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전해졌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외모, 능력, 가족사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말의 책임입니다. 가벼운 농담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지 말았어야 할 충고의 말입니다. 때로는 선의로 한 말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나 며느리, 사위와의 대화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죠. 내 경험을 나누고 싶었던 말이 상대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선의의 충고가 때로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67세 이영자 씨는 딸이 육아에 지쳐 힘들어할 때 내가 애를 키울 땐 더 힘들었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딸을 위로하려는 마음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딸은 화난 얼굴로 엄마,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딸은 이미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며 지쳐 있었고 엄마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는 말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딸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딸에게 위로가 아니라 부담을 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의 연락을 기다리던 날들이 길어질수록 이 씨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말이 좀 짧았어. 넌 잘하고 있어. 엄마가 옛날 생각만 했던 것 같구나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엄마, 그 말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엄마도 그땐 힘들었지만 내가 더 고생하는 것 같구나라고 공감의 말을 먼저 해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 씨는 충고보다 공감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고를 하고 싶을 때는 경험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텐데라는 말보다는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에게 조언을 강요하는 느낌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대화에서 내 때는 이랬다는 말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 간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 대신 너 지금 많이 힘들겠다.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같은 공감의 말을 먼저 던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감이 선행되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더 이야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미리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추고 이 말을 듣는 상대가 어떤 기분이 들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 말이 상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충고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법을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들을 때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가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많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관계는 더 깊어지고 상대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이제까지 말하면 무조건 후회하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화날 때 내뱉는 말, 남의 흉보는 말, 하지 말았어야 할 충고의 말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말들이죠. 그 당시엔 큰일이 아닐 것 같았던 말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실제 사례들을 떠올리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순간의 말이 평생의 관계에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말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화날 때 내뱉는 말, 남의 흉보는 말, 하지 말았어야 할 충고의 말 이 세 가지는 그 중에서도 후회가 클 수밖에 없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실수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화날 때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10초만 참아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우리의 이성을 깨우고 후회할 말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둘째,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직접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말에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충고를 하고 싶을 때는 해결사가 되기보다는 함께하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때로는 해결책보다는 공감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과 같아서 상처를 내고 나서야 그 깊이를 알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편해서 믿어서 더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대화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후회할 말보다는 기억에 남을 말을 더 많이 하시길 바라며 서로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노후산책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